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품 판매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제품 판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노력은 품질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제대로 연구된 바 없습니다.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 그 예들로부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초콜릿을 예로 시작합시다. 초콜릿의 알맹이는 둥그런 모양입니다. 그 위에 얇고 바삭바삭한 설탕으로 입혔습니다. 이 제품은 시장에서 천여 개의 다른 제품과 경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치 있는 한 마케팅 관리인이 이 회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품질에 있어서의 차이를 현저히 나타내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하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한 어린이가 초콜릿으로 얼굴, 손, 옷이 다 더럽혀진 불상사의 사태를 보여줍니다. 그 아이와 그 옷을 세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어머니도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납니다. 티 없이 해맑은 아이, 쾌활하고 즐겁습니다. 세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행복에 흠뻑 젖은 어머니도 같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머니만 그렇게 행복합니다. 끝에 가서 화면에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느 아이가 X 제품의 초콜릿을 먹었을까요? 이 기획은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시장 판매량이 엄청난 단위로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 식품 상관 관계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식품 회사는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 판매량에 대해 알기 위하여 경쟁 회사 제품을 주기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된 경쟁 제품 Y와 비교되는 X 제품의 실적입니다. 소비자 선호도에 있어서 X는 52%, Y는 48%를 차지합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X는 60%, Y는 40%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형화할 수 있습니다. 수평선은 소비자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수직선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각각 100%이기에 우리는 중간에 50% 되는 선을 그려서 더 쉽게 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차점에 점을 그릴 수 있죠. 52% 소비자 선호도와 60% 시장 점유율. 바로 이 점이 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모든 자료가 한 도표에 그려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도표의 각 점은 제각기 한 제품을 대표합니다. 콘후레이크, 완두콩, 냉동 딸기 등등. 이 도표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25% 밑에 내려가거나 75%를 넘어서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소비자 선호도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불량 제품일수록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제품 진열대에서 판매가 늦어지는 제품은 제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50%가 되는 선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품질에 나타나는 사소한 차이점이 아닙니다. 지배적 요인은 바로 시장 판매 기법과 그 방법에 있습니다. A로 표시되는 이 점은 소비자 선호도가 50% 선에 확실히 자리 잡은 제품을 나타냅니다. 소비자들은 시장 조사 중 다른 주된 경쟁 제품부터 A 제품을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A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이 현상은 독점 판매권, 다시 말해서 최초로 시장에 좋은 제품을 도입한 경우의 값어치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다음 연마제 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천은 금속 물질을 문지르는 용도로서 산업체가 그들의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본체를 들 수 있죠. 연마제 천의 생산자는 시장 판매량이 갈수록 떨어진 이유를 납득 못했습니다. 실험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그 천은 고객의 요구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그 천이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연마제 천과도 충분히 경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한 고객의 방문이 그 해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은 연마제 천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었지만 연마제 천을 구입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A, B, C라는 세 개의 생산자에게 연마제 천을 구입합니다. 당신은 C 제공자죠. 우리는 각 생산자로부터 얼만큼의 천을 구입하는지 금액을 달러로 기록을 해둡니다. 또한 몇 개의 금속을 문지를 수 있냐에 대한 기록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질러진 100개의 단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당신 회사 천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경우 그 제품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갖추었을 뿐더러 고객이 원하는 만큼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어떤 불만이나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은 어떤 제품이 경제적인가 하는 실질적 기준을 만들어냈고 바로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음 칼라 텔레비전으로 잠깐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과자로 공장을 인수한 일본인들은 제품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화에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디자인, 새로운 고객 관리 형태, 새로운 생산 과정 등등 향상된 시스템을 통해 애프터 서비스 비용을 2,200만에서 400만으로 삭감했을 뿐더러 그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쟁적일 뿐더러 가장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면도기의 예를 들죠. 예전에 쉬크 회사는 쉽게 칼날을 바꿔 끼는 새로운 면도기라는 탁월한 디자인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 후 쉬크는 이 새 디자인을 팔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기획을 작수했습니다. 밀어라, 당겨라, 클릭 클릭.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인 질레트 회사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발견하기 위해 방어책의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질레트 관리자들은 불철주야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여러 과의 관리자들로 구성된 팀은 다음과 같은 시장 조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면도기의 주 특징인지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염을 완전히 제거한다든지 안전하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질레트 회사에서는 몇백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시장조사 전문 회사에 영역을 맡겼습니다. 각 소비자들에게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면도기의 견본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면도기를 한 달 동안 사용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그들에게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서로 면도기의 7가지 특징을 배열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지 않은 특징이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바로 칼날을 바꿔 끼는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7가지 특징에 관하여 세계 경쟁 제품의 순위를 정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칼날을 바꿔 끼는 경우 일단은 질레트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다고 배열했습니다. 그러나 공학적인 탁월성에 있어서 쉬크 제품이 훨씬 정교합니다. 보다 더 깊은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질레트 제품이 각기 다르고 중요한 특징에 관해서 2개 제품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달갑지 않은 충격으로서 이 새로운 발견에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기 면도기의 예로서 이것은 칼날 면도기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1972년 9월에 전기 면도기의 시장에서 쉐이크 회사는 시장 판매의 8.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1972년 9월은 8.3%입니다. 1972년 9월부터 쉐이크는 광고 운동을 착수했습니다. 쉐이크는 전기 면도기의 품질을 연구할 수 있는 자체 내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 각 시험 대상자들은 매우 특이한 계획에 따라 쉐이크와 다른 경쟁 면도기로 면도하게 됐습니다. 쉐이크 면도기로 면도를 한 후 곧바로 같은 사람이 다른 경쟁 면도기, 예를 들어 레밍톤으로 면도를 하도록 합니다. 쉐이크와 레밍톤. 그 다음날 같이 소개된 면도기의 순서를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밍톤 다음에 쉐이크. 이들 둘 다 연구소는 두 번째 면도기의 내용을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했습니다. 다른 경쟁 회사 면도기들도 이와 비슷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쉐이크와 노엘코, 노엘코와 쉐이크, 그리고 쉐이크와 선빌, 선빌과 쉐이크. 모든 연구에 있어서 두 번째 면도기의 내용이 정확히 측정됐습니다. 쉐이크의 주장에 의하면 연구의 결과는 두 번째 사용한 면도기가 쉐이크인 경우 경쟁 제품보다 그 내용이 더 월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72년 12월에 쉐이크의 시장 판매율은 8.3%에서 16.4%로 뛰어올랐습니다. 품질에 대한 쉐이크의 주장이 시장 판매율에 놀랄만한 증가를 가져다준 주된 요인이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볼 베어링의 경우를 봅시다. 한 볼 베어링 회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고정 능력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비는 예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고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도구, 기구와 컨트롤의 몇 가지 부수적인 사항을 첨가하여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쟁 회사보다 더 정확한 베어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더 큰 정확성에 따르는 높은 가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정확성만으로도 사용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더 높은 정확성의 베어링을 기존 가격 그대로 팔기로 했습니다. 산업체의 고객들은 당연히 보다 정확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놀랍게도 뛰어올랐습니다. 동력 모터의 경우 생산자는 모터의 신뢰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계획은 매우 큰 성공이었습니다. 모터의 신뢰성이 다른 경쟁 제품보다 높아졌습니다. 품질 관리 부장은 가격 인상을 제안했고 마케팅 부장은 그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 고객들을 방문하고 실제 사용 시 더 높은 신뢰성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모터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나 예비 부품이 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운타임의 감소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만약 어떤 중앙 동력 장치의 가동이 멈출 경우 관련된 장비나 작업도 역시 가동이 멈추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이 회사는 모터의 높은 신뢰성 때문에 그 모터를 사용하는 고객에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부와 고객들에게 이런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 책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고객을 잃지 않고 그 모터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원동력 장비의 경우입니다. 이 품목의 경우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경매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 회사는 경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획의 일부로서 회사는 경매 과정 중 회사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얻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회사는 시장 조사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성공적인 경매를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 필요성의 분석, 왜냐하면 이 장비들은 어느 정도 고객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맞춤 주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증명서의 준비, 판매 주문을 나타내는 구매 요구서, 그리고 제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품 설계 사양이 준비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나 예비 부품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러한 특징에 관한 경우 우리와 다른 경쟁 회사와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뛰어납니까? 동등합니까? 열등합니까? 이 경우 고객들에게 이런 경험을 실제 거제할 특정한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면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는 우편에 의한 질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반응은 장단점을 지시해 주었고 이는 이 기획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치 장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회사도 회사 경매에서 성공을 위하여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기존에 성공 못한 경매 예를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 계약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하여 관리자들은 하나의 행렬을 구성했습니다. 그 행렬에 실패한 20개 경매 건과 왜 계약 확보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됐습니다. 이 행렬에서 각 수평선은 각 경매건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각 계약 확보의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유형, 제품의 경매 가격 등입니다. 경영인들은 그 후 20개 각각의 경우 계약의 실패에 대한 주된 이유와 부수적 이유를 찾기 위해 토의하였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표의 직결상 결과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패의 가장 주된 이유는 장비의 설치를 위한 높은 경매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20개의 경매건 중 14개의 경우 고객들은 설치를 위해 별도의 경매를 요구하였습니다. 14개 중 10개의 경우 그 경매가 계약 실패를 가져다주는 주된 혹은 부수적 이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 관리자들은 설치를 위한 경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건설부서가 사용하는 접근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회사는 설치 시 사용되는 기준을 실질적인 단위로 추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톤의 강철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기준들은 매우 잘 설정되었고 현실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 건설 부서에서는 필요한 시간과 자재를 예상한 후 그런 실질적인 양을 달러로 환산하여 공장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설 부서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너무 높은 경매 가격을 초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제 제품 판매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통적인 일반 사항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는 소비자 상품, 산업용 상품, 소비용 상품, 내구재 등 온갖 제품이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은 어느 정도 비교되는 경쟁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교는 사용자가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다른 비교는 생산자가 제품 판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제품들은 생산자가 규정한 대로 잘 작동했었기에 사용하기 적합했습니다. 경쟁 제품의 적합성에 불구하고 작업상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그런 차이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칼날 바꿔 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사용자에게 쉽게 파악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시되는 차이점을 스스로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연마제 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경쟁 대상 간의 차이점을 사용자에게 보다 예민하게 인식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동력 도구, 그리고 베어링 경우들이죠. 한편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이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이거나 또는 그 차이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할 정도의 경쟁 대상 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면도기의 예같이 사용자는 시험 연구소와 독단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그 차이점을 일단 믿고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그 모든 면도기를 사서 2번씩 면도를 하고 연구소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정확한 저울에 측정하였습니까? 경쟁 대상 간의 차이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시장 판매량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변화는 작았고 어떤 변화는 엄청난 주문 단위였습니다. 변화의 규모는 품질의 차이가 사용자의 경쟁력이나 복리에 얼만큼 영향을 끼쳤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자는 사용자의 불평, 반환, 클레임 혹은 사용자의 불만을 통해 품질의 차이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시장 조사를 통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조사인들은 세계 중심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사용자가 인식하는 다양한 제품 품질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주된 특징에 관하여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볼 때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우리 제품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쟁력 차이의 결과가 고객의 경쟁력과 복리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품질을 통하여 제품 판매성을 향상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을 회사가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 영업부와 기술부 그리고 특히 시장조사부와 품질관리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협력이 없을 경우 회사의 전사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고 부서의 목표로 머물게 됩니다. 품질 중심적인 시장 조사 중에 물어봤던 주요 질문을 다시 되돌아볼 때 그런 협력의 필요성은 당연하죠. 그런 질문들은 훌륭한 협력 없이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제품 품질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한 또 다른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는 도입치 않았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반영구적인 제품에 특히 잘 적용됩니다. 품질 보증에 있어서의 경쟁 대상보다 더 월등하게 실제 제품 사용상 성능을 향상시킨 회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용량에 따른 영업 계약. 이들 계약은 서비스 산업에서 오랜 역사를 지닙니다. 이제 이들 계약은 제조업체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생산자들은 바로 그 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비디오 강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재에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리는 생산성에 관한 국가적 정책의 부분으로 생산자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요약하겠습니다. 제품 판매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은 모든 제품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성 향상 계획에서 경쟁 업체 간의 비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시장 조사에서 비롯됩니다. 품질 중심적 시장 조사에서 해답을 찾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인식하는 제품 품질의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주된 특징에 관하여 사용자들은 다른 경쟁 제품과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쟁력 차이의 결과가 고객의 경쟁력과 복리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제품 판매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획은 영업부와 기술부, 특히 시장조사부와 품질관리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시장을 넓히기 위한 도구로서 제품 품질을 거론할 때는 제품 경쟁력과 품질 보증에 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영업 계약은 사용량과 수명 비용에 비례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 회사 내 최근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제품 판매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입니까? 당신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제품 판매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능성에 대해 토의해 보십시오. 또 다음 네 번째 수업을 위해 교재를 읽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